안녕하세요. 오늘 6월 7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비트코인 시황에서 어제 움직임에서는 일단 유효한 구간에서 지지 반등 여부를 살핀다고 했었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일단 캔들 2개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얘기 드렸습니다. 어제 지지 테스트가 나왔던 움직임, 그 외적인 움직임은 SEC 쪽에서 바이낸스 US에 대한 고소 고발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진행된 측면들이 있죠. 예, 그게 시장의 큰 부분들로 흔드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보는 차트에서는 일단 갈자리를 간다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중요 2022년 5월에 일봉 차트 하단 변고에 대한 지지 테스트, 그리고 3월에 일봉 차트 중요값 2번에 대한 지지 테스트, 원화 달러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의 지지 테스트와 종가 지지 유지 이후 나온 반등, 이 관점입니다. 이게 바이낸스 US에 대한 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면 사실 어제 추가 하락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도 또 고소 고발한다고 또 떠들었거든요. 동일한 사안인데 서로 다른 움직임이 나오죠. 이후에 이게 시장에서 그거를 흡수했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관점은 일단 갈자리 갔다가 확인하면은 반등 나온다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차트 보면서 얘기를 이어갈게요. 어제 비트코인 원화 차트, 업비트 원화 차트 기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간 하단 변곡 자리하고 3월에 중요값 2번에서의 지지 유지 이후 나온 반등으로 보고요. 어저께 또 얘기 드렸던 게, 이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 일단 여기 102평, 102MA가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움직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 확인하는 움직임이 1차, 두 번째가 중요값 1번에 대한 회복 여부 2차, 3차가 52평에 대한 돌파 여부라고 어제 방송에서 얘기 드렸어요. 일단 회복이 나온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얘기 드렸고요. 일단은 다행스럽게 1번은 만족했어요. 100EMA를 위로 상방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화 차트는 여기 3월의 중요값 1번 3,590만원 위로 종가 회복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회복 여부를 이번 주 움직임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이후에 여기 52평의 돌파 여부도 같이 봐야 되겠죠.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그래서 저희 이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는 계속 지금 구간에서의 일봉 차트 움직임, 차트 움직임을 계속 보시라라고 얘기 드렸어요. 눈에 익으셔야 돼요. 이거는 수시로 나오는 패턴이에요. 분봉과 시간봉에서는 수시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의 돌파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거를 보느냐.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도 여기 구간에서의 이때 반등 나오기 전에 52평에 대한 움직임, 여기 그때는 불벤이 완전히 이렇게 형태가 안 잡혔을 때죠. 그래서 여기를 뚫거나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때 대응할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그때 돌파가 안 되면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내용도 역시 패턴입니다. 그냥 눈에 익으면 보이는 패턴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갈자리를 간다는 거예요. 갈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그런 부분들을 유능한 트레이더들은 보니까, 경험적으로 아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행 사항들을 공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파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 돌파 여부를 같이 살피자. 52평에 대한 돌파 여부도 같이 살피자 라고 얘기 드리는 것도, 여기에 돌파 여부가 나오면 여기가 또 되돌림 축으로 동작을 해요. 52평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뭐냐면은 이게 하락 추세선하고, 고점에서 이어지는 하락 추세선하고 52평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52평을 돌파하는 거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상승분만큼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3월에 상단 변곡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좀 빠르게 전개되지 않겠는가. 빠르게 전개되는 움직임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지지를 밟고 가는 것보다는 이미 여기는 지지가 깨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종가 지지가 됐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럼 나중에 두 번째가 있겠죠. 두 번째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구간을 열어놓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여기 5월의 하단 변곡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처음 나왔어요. 처음. 그럼 여기를 안 오고 싶죠. 여기를 안 오고 싶으면 5월의 하단 변곡이니까 5월의 중요값 1번과 2번을 깨면 안 돼요. 2번을 깨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가 깨지면 여기는 오는 자리예요. 두 번째가 오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말에 이미 답이 있죠.
말에 이미 답이 있어요. 그러면 5월에 중요값 1번과 2번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가 깨지면 여기 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그거를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5월에 중요값 1번과 2번에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살피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 얘기는 꾸준히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라서 여기를 안 가면 거기에 흔적을 안 남기면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하는데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하락을 만드는 움직임이 여러 이벤트들에서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하듯이 상승을 만드는 부분들도 그렇게 또 뭔지 모르지만 나와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 자리에서는 중요한 구간에서의 끝자리라고 보이는 자리에서는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가 못 뚫겠다 라면 캔들 한두 개 또 본다고 했죠. 캔들 한두 개 보는 오늘 내일 정도 시간은 충분해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를 돌파 못하면 다시 또 내려오는 거니까 이 102평 102MA가 깨지면 그때 매도해도 돼요. 단기적인 접근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여기 두 번째 오겠죠. 여기는 대응을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해볼 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단기 고점 전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 지금은 지지 여부에서는 자 여기에 지지 여부가 먼저 살피겠죠. 102MA에 대한 돌파 회복이었으니까 102MA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그게 시간 차트에서 이루어지든 뭐든 간에 그렇게 이 값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만 대보면 값이 바로 나와요. 거기 지지 여부를 보시면 돼요. 거기 지지를 하면 뭔 또 이벤트가 나와도 뚫고 나옵니다. 거기 지지를 못하면 뭔 호재가 나와도 깨집니다. 그때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움직임이 일단 52평 위로 올라가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등의 관점에서는 52평 위로 종가 회복해서 거기를 밟고 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거기가 스타트 라인이 되는 겁니다. 반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 이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여부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요. 시간 차트에서는 제가 꾸준히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자, 여기를 안에 들어오면 조정으로의 복귀다. 여기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라고 어제도 시간 차트에서 얘기 드렸어요. 해제가 아니고요.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얘가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얘가 반등을 하려면 그 자리에 그 시점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타이밍 때 안 오면 움직임이 크게 안 나오면 얘는 동력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지금은 그 동력이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반등의 동력을 찾아서 여기 조정의 구간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난 겁니다. 이 벗어난 움직임이 지금 현재 여기 위로 회복 움직임이 종가 회복은 여기가 하면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눈을 볼 때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겠네. 하단 변곡 지지를 받아야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죠. 5월 9일에 하단 변곡 여기 위로 올라가야지 추가 상승을 나올 수 있다고 했듯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열어두고 보는데 3,528만 3천원 자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도 제가 체크해놨지만 102MA가 딱 돌파하고 난 뒤에 102MA가 현재 여기 자리에 딱 걸려있네요. 102MA에 대한 지지 테스트와 겹칠 것 같다. 이 움직임이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대략 예측까지는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개되면 위로 추가로 202평을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거고요. 이 움직임은 여기 5월 9일에 하단 변곡 여기 위로 올라가야지 비트코인은 이제 다시 일봉 차트에서도 추가 상승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걸로 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우리 일봉 차트에서 다시 이렇게 보면요. 일봉 차트에서 다시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52평하고 3월에 3,677만 3천원 지지 저항값이죠. 여기에 하고 겹치는 게 아마 이번 주 움직임이 될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위로 올라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꾸준히 드렸어요. 여기 보면 여기 하단 변곡이 여기 3,690만 6천원이죠.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가정이 지금 현재 52평 가격이 3,696만 4천원이네요. 3,696만 4천원 3,690만 6천원. 그러면 오늘 내일 정도에는 트라이가 나올 것 같다. 52평에 대한 공략이 추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죠. 왜냐면 겹쳤잖아요. 이미 크로스가 싹 되고 있는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전후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보는 방식이에요. 근거가 뭐냐?
예, 라고 얘기하면 그냥 제가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움직임에서 양봉 전환해서 오늘 내일 움직임에서 돌파 여부를 살피자. 지지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돌파도 여기. 시간 차트가 여기가 아까 100EMA에 대한 부분들하고 겹칠 거라 보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 같이 염두에 두서 예, 살피시면 될 듯 하고요. 예, 비트코인 달러 차트 봅니다.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도 역시 유효한 값을 예, 여기를 터치를 했어요.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예, 25,330달러죠. 25,340달러. 예, 이런 확인하는 작업이 나와요. 예, 확인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팍 왔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폭 찔렀다가 예,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분봉에서 보면 이런 패턴의 움직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는 시간 차트나 일봉 차트 뭐 별 다른 게 있느냐?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 뿐이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 뿐이지. 그게 그렇게 움직이는 어떤 원리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전개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 구간 끝이나 중요값들에서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매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리가 깨지면 많은 경우 되돌림이 나옵니다. 되돌림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똑같이 여기 3월의 중요값이 2번, 예, 25,594.5달러. 그리고 5월의 하단 변곡 25,340달러의 지지를 확보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시간 차트 아까 원화 차트에서도 봤지만 시간 차트에서도 기간 조정의 구간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예, 그런 움직임이 전개된 겁니다. 시간 차트. 여기도 여기 보면은 제가 표시를 끊었는데 여기 청록색이 100EMA입니다. 100EMA. 100EMA를 돌파했죠. 첫 번째 조건 만족. 달러 차트는 첫 번째 조건 만족. 예, 중요값 1번에 대한 부분도 종가 회복도 만족. 2번도 만족이에요. 세 개 얘기했어요. 1번이 100EMA의 상방 회복 여부. 100EMA 위로의 뭐 저항을 회복하는지 여부. 두 번째가 3월의 중요값 1번에 대한 종가 회복 여부. 세 번째가 일봉 차트 현 시점 52평에 대한 종가 회복 여부, 돌파 여부죠. 이 부분들을 살핀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원화는 1번만 지금 현재 돼 있고 2번은 머리 밑에 딱 갖다 대고 있죠. 근데 달러는 2번까지 만족했습니다. 3번은 여기는 좀 더 값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52평이 우리가 체크했던 3월의 지지 저항가 27,620.5달러에 딱 크로스 돼 있어요. 딱 접점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 크로스 지점 전후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했으니까 역시 달러 차트에서도 오늘 내일 움직임에서 돌파 여부를 같이 살필 수 있다. 52평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지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피자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확정되면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희망회로적인 관점에만 넣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중장기 이평선이 어쨌든 자 여기가 꺾였잖아요. 꺾이면 보통 꺾인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아니면 한 번만에 돌파하든지. 근데 여기에 한 번 이미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 일단 저항을 받을 개연성을 염두에 둡니다. 두 번째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염두에 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이어지는 움직임도 같이 염두에 둡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지지가 여기 받는지 100EMA에서 받는지 여부도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요 움직임이 그래서 제가 이틀 정도를 보는 내용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오늘 움직임에서 여기를 치고 음봉이 내일 나왔다가 다시 돌파 움직임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에서의 내용들을 여기 위로 올라가는 확보 움직임 여부하고 같이 살피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여기 값 근처가 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계속 추가 상승을 보는 하단 변곡 값이라고 했죠. 시간 차트에서 하단 변곡 값. 고기 값하고 겹칩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의견은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 추가 상승의 모멘텀을 얻었을 때 그때 또 한 번 더 얘기 드리고요. 자, 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꾸준히 얘기 드린 게 이 값입니다. 27,348달러. 여기가 아까 제가 일봉 차트에서 얘기했던 지지장 값이 27,620.5달러예요. 자, 여기에 52평이 일봉 차트 52평이 지금 현재 와 있다고 했죠. 여기가 우린 시간 차트에서는 여기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똑같아요. 자, 100EMA가 지지를 받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52평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추가 상승으로 빠르게 전개되는지 여부도 같이 볼 때 여기 위로 올라가는지도 같이 봐야 되죠. 27,620.5달러 위로. 이게 일봉 차트 50
52평에 대한 돌파 여부로 이어지는 과정이겠죠. 근데 시간 차트에서 보면 뭐 이런 패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 여기 크로스가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치고 지지 테스트 받고 위로 올라가는 개연성을 좀 더 염두에 둡니다. 좀 더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 차트에서는 박스권 전개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물론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현재 움직임에서는 여기를 바로 뚫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전개될 개연성도 염두에 둔다. 근데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확보, 종가 확보 여부, 자 27,348달러 여기에 시간 차트의 회복 움직임이 52평에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겹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여기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전에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은 알트코인의 움직임이 나오는 발판에 스타트 트리거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일봉 차트의 값하고 지금 같이 겹치는 시간대가 이제 앞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움직임에서 겹치는 거죠. 이 움직임에서 이 움직임이 확정되면 알트들의 움직임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정이 이어지면 지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도 저희들 텔레그램과 텔레그램 채널 그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피드백 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저희 운영하는 채널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글자 작죠. 자, 움직임을 정리를 하면, 자, 여기 원화 차트, 달러 차트 모두 여기 두 값에서의 지지 반등입니다. 종가 지지 반등이기 때문에, 종가 지지 반등이기 때문에 굳이 불안한 요소를 보지 않습니다. 불안한 요소를 보지 않고, 이 경우에는 지금 회복으로 봤던 내용들, 100EMA, 그리고 중요가, 52평에 대한 돌파 여부에 대한 부분들에서 원화는 여기는 체크됐다. 여기는 아직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여기는 아직 안 갔다. 달러는 동일하고요. 여기는 회복했다. 여기도 종가 회복했다. 여기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세 개 값을 다 만족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핍시다. 자, 그 다음이 도미넌스를 또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보게 되면 요 참 도미넌스도 복잡하죠. 자, 여기에도 보면 계속 여기 돌파 개연성을 좀 볼 수 있죠. 눈으로 대충 봐도 돌파 개연성이 다음번에는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트코인은 여기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다시 강세 포인트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 지지 깨졌고 여기 지지 깨지고 지금 위로 올리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지 라인을 깨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항을 확인하고 나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이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선행적 움직임하고 지금 현재 보는 부분들 도미넌스 부분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이더의 도미넌스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비트하고 이더는 우선적으로 먼저 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알트코인들은 약간 꺾여 있지만은 여전히 큰 폭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강세 포인트 위에 있으니까 위로 회복했으니까 3월의 상단 변곡에 대한 회복 여부도 같이 이제 살핍니다. 위에 있으면 위로,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단순하게 봅니다. 그리고 BNB가 하락세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죠. 하락세가 나오고 있었죠. 저는 여기 바이낸스 부분들로 인해 갖고 도미넌스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은 도미넌스의 비트코인의 조정 구간에서의 도미넌스가 빠질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보통 USDT와 그리고 BNB 쪽으로의 도미넌스 접근이 많은 경우에 해지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지금 BNB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어요. BNB가 떨어지는지 USDT가 떨어지고 BNB가 떨어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도미넌스 얘기하면서 했고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게 알트코인 도미넌스와 가고 이더의 도미넌스 상승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이게 확정적으로 머리를 들려고 하면 그 도미넌스가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희한하게 이번에 소송 사건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가 그렇게 일이 일어나야 되는 때는 그러한 만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한 거예요. 강하게 팍 떨어지게 되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움직임들에 대한 게 이벤트로 뉴스로 악재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BNB의
해지 역할이 깨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해당 도미넌스의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의 도미넌스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바래왔기 때문에 조정장이 끝나는 것을 계속 봐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 USDT와 BNB의 조정 여부를, 도미넌스 하락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부 상황에, 외부 뉴스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분석도 할 수 없어요. 미리 알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너무 그 자체에 너무 막 휩쓸려서 가버리면 판단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친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잡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